네, 안녕하세요. 주식쇼 2번입니다. 녹화 방송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더 좋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늘 주식쇼도 한번 녹화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코스피 증시가 양봉으로 돌아섰어요. 이거는 뭐 조선주의 강세가 도움이 됐다 볼 수 있겠죠. 120일 이평선을 장악하면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화끈하게 장대봉이 터지면서 특정 지역에 깃발을 꽂는 듯한 모습은 안 보여요. 거래량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의 관세놀이가 이슈가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이따 부연 설명 드리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관세놀이에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좀 아쉬운 음봉이 나왔지만 그간 상승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지 추세는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죠. 보시면 단기 추세선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121선 기준으로는 먼저 코스닥이 돌파를 했죠. 지금 121선 돌파한 건 코스피고요. 오늘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무 계속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고 다만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시선은 뭐냐면 HD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좀 박스권 그리면서 좀 쉴 줄 알았어요. 눌림목 줘야 또 우리가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쉬고 양봉으로 뻗었다. 안 쉬고 양봉으로 뻗었다. 그 요인이 있죠. 뭐냐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모멘텀이죠. 원래는 하나 오션에만 있었던 모멘텀이 HD 현대중공업에도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봉은 의미가 있고 오늘 양봉으로 또 다른 가격대를 향해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거래량 너무 많이 터졌고 터진 건 좋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열린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입하려면 음봉에 기다렸다가 음봉 매수가 좋다. 물론 지금 뭐 2번 말 듣고 조선업 중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어로는 어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으면 오늘은 하나 시스템이었죠. 장대봉 터졌고 역시 거래량 많이 터졌습니다. 사실은 뭐 상한가는 좀 오바라고 봐야 돼요. 좀 오바죠. 어찌됐든 역시 신고가 경신, 매물대를 돌파하는 신고가 경신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깊죠. 역시 추격 매수가 아니라 기다리면 음봉 줍니다. 여하튼 지금 뭐 방산주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조선주 움직이는 종목군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또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 놀이를 하고 있고 관세 부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국가들을 길들이게 하고 있어요. 엄포를 먼저 내놓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 조율을 하기 위한 엄포다. 그래서 이 엄포 놀이에 끌려다니다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중심을 잃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관세 놀이에 끌려다니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오늘 CPI가
만약에 0.2%포인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2%포인트가 상회하면은 시장은 흔들릴 거예요. 봐라, 트럼프 너 때문에 관세 매기니까. 제가 트럼프 관세 놀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했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미국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식료품 가격 급등하고요. 그러니까 표를 줘서 찍어줬더니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관세 엄포를 놨지 진행된 상황을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 결과치는 4월이나 5월이 돼야 나타날 거예요. 빠르면 3월이고요. 그러면 오늘 밤에는 CPI가 0.1 정도만 상승이 나오거나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이 되면 시장은 요동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0.2%포인트 이상으로 상회가 되면 증시는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끼갱하면서 관세 놀이에 대해서 힘을 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증시가 급락합니다. 조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에 경험하셨잖아요. 그걸 증시 하락을 가장 원치 않는 게 트럼프고 또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오늘 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CPI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 보시고, 이 미국의 관세 놀이에 맞대응하면서 호기롭게 대응하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러한 미국의 이러한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시가 21선 우에서 이렇게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 한번 개별주처럼 폭등이 나왔었고, 폭등이 한번 중국 증시가 폭등이 나왔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숨고르기, 그 다음에 2차 상승을 야기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트럼프의 공격에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건 매우 강하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3월에 중국 양해가 있죠. 중국 양해가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치아킹에서 제가 알리바바 소개시켜 드렸죠. 알리바바. 중국 주식 보셔야 된다. 주식쇼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예 타겟 잡아서 매수 포인트 잡아 드린 거는 치아킹에서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드렸고요. 급등 나왔죠? 이게 시장을 읽는 눈입니다. 그러면 알리바바는 제가 추후 또 치아킹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월봉 보세요. 월봉 보시면 어때요? 매물벽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매물벽을 돌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추세, 즉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조선주 추천드릴 때 이 월봉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HD 한국조선해양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이 하나오션이었죠. 중장기 투자. 하나오션은 방산으로 보셔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못 사신 거나 관심이 없던 분들도 미주식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매매할 때 티커가 BABA입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좀 두려운데, 그러면 치약행이 여러분들 치킨보다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무조건 수익 가져가는 종목으로 그냥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시간 길게 안 가져갈 거고 1시간 이내에 임팩트 있게 교육을 넣어 드릴 거예요. 실전 매매 입장에서만.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지럽다, 힘들다 하는 분들은 치킨 값보다 싸요. 사실 22,000원짜리 치킨 투자하셔서 목요일날 합니다. 오후 9시에 하는데요. 이때 제가 알리바바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타점,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 정확하게 딱 타이밍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고, 이거 녹화 방송이 일주일 동안 가요. 그러니까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으로 보시면 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내일 목요일 밤 9시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리바바만 이런 흐름이냐? 제가 봤을 때 중국이 트럼프 관세 놀이에 비집고 올라갈 공산이 매우 높아요. 벌써 비아디를 보세요, 여러분. 비아디는 정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제가 중국 증시 봐야 된다고 했죠. 비아디는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이고, 그리고 전기차 기업 아닙니까? 근데 비아디가 이미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이미 여기서 장대봉이 나왔어요.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에 바로 딥시크와 협업을 하면서 중국 비아디가 자율주행을 무료로 푼대. 딥시크가 무료로 풀었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뭐였어요? FSD를 유료화해가지고 테슬라 차주들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그 비용을 받을 계략으로 트럼프의 줄을 섰던 건데, 한 발 앞서서 그냥 우리는 무료로 풉니다 하고 중국 비아디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죠. 딥시크도 오픈소스, 즉 무료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오픈소스를 만들었잖아요. 딥시크 AI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계속 관세로 어떻게 중국을 휘어잡으려고 했지만, 제가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하던가 가장 맞불 관세라던가 이렇게 애플에 관세 매기겠다라던가 계속 엄포를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건 망하는 길이다. 따라서 오히려 트럼프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이렇게 트러블을 계속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G1, G2 국가들이기 때문에 서로 피가 낭자하는 전쟁으로 가면 안 돼요. 서로 무역이 망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딜을 하는데, 멕시코를 건든다? 캐나다를 건든다? 중국을 건드는 거잖아요. 중국은 돌려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돌려서 미국으로 수입출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보란듯이 또 딥시크 보여줬죠. 니네들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만들어내. 물론 그것이 고사양인지 질적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어찌됐든 놀래켰죠, 시장을.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만들어냈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트럼프 정부 때문에 중국이 더 돋보이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테슬라는 어떻게 돼요? 쭉쭉 흘러내리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유튜브 방송 여기서 목표가 얼마고 난리칠 때, 제가 이때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정치 테마주, 인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의 본질 가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치 테마주로 본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올라간 분을 반납해야 된다. 왜? 호재가 소멸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취임식 전후로 해서 정리하라고 했고 못 간다고 했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120일 부근에서는 좀 매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아디의 저 패턴을 보고 나서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다시 밀린다. 근데 이 테슬라는 단타하려고 접근하면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차라리 느긋하게 1분기를 포기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주식시장 영상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드렸죠. 2번, 3번 추천드렸고, 이때 138달러였고 500달러까지 갔어요. 문제는 여기서는 온갖 수모를 다 겪었죠. 온갖 안 좋은 말로 매도했죠. 언론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 막 20달러 제시한 데도 있었고요.
제가 역발상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사야 된다. 이때는 너도 나도 목표가 상향하니까 지금이야말로 못 간다. 그러면 지금 막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뭐 온갖 것 악재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밀리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밀리고 나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그래서 저는 BRD와 딥시크 이슈로 더 흘러내릴 공산이 크다. 함부로 저점 매수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렸죠. 타이밍 제가 원하는 타이밍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구독자님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알리바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동닷컴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JD.com. 제가 시선을 넓혀야 한다라는 썸네일을 달아드린 이유가 미국만 보지 말고 중국도 보고요. 미국만 보지 말고 한국 주식도 봐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매매를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중국 관련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중국 주식들은 충분히 미증시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광풍 랠리가 나왔을 때 반대로 중국 주식은 빠졌단 말이죠. 근 3년, 4년, 짧게는 2년을요. 이제는 이 키맞추기가 진행될 상황이고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중국 주식 저점에서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큰 손들이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중국 주식 한 종목 정도 혹은 중국 ETF나 중국 정리식 펀드 중국 관련 지수 관련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비중을 늘리거나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월봉 패턴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고개 살짝 든 수준이죠. 올라간 게 없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더라도 미국 증시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은 오히려 번외 종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미국 헤지펀드들한테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서학개미들한테는 아마 거의 관심이 없을 거예요. 뭐 급등 나왔다, 뭐 얼마 갔다 소리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서학개미들이 들러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때 음봉 나올 때 사부자 좀 보는 관점. 역시나 실전 매매 타이밍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치아킹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판도도라는 종목도 있는데 얘는 빠진 게 없어요. 판도도. 그래서 얘는 좀 그냥 같이 공부 삼아 추세 흐름 체크 삼아 보는 거고요. 티커 번호는 PDD입니다. PDD. 새롭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또 우리 꼬님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센터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 딥시크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GDS 홀딩스라는 종목. 이미 얘는 충분히 빠졌었죠. 보세요. 똑같죠? 한 3, 4년 내리 이렇게 쭉 빠졌어요. 쭉 빠졌다가 이제 고개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의 위치와 지금 중국의 이 AI 관련주들의 흐름은 이렇게 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빈틈을 노려서 이 중국 데이터 센터 관련주 딱 한 종목을 노린다 그러면 이 GDS 티커 번호 GDS고요. 종목명은 GDS 홀딩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중국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이미 딥시크가 능력을 보였고 뻔히 미국이 데이터 센터에 강력 투자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또 보세요. 빈살만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네움시티에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뒤쳐져 있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금 투자 금액만 보시면은 약 145조 원입니다. 145조 원. 너무 뒤처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즉 중국의 데이터 센터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애플이 중국에 판매할 아이폰에 AR 기능을 탑재할 건데, 그 탑재하는 시스템을 알리바바와 협력 중이래요. 알리바바. 이거 협력 중인데 알리바바 쓰겠다 발표되면 아까 알리바바 박스권 그냥 돌파하겠죠. 돌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비디아 따라 붙을 때처럼 따라 붙어야겠죠. 여기 Q1 2.5 맥스, 그다음에 자사 모델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AI 모델 V3는 물론 오픈 AI도 되고 GPT 4.0도 되고 메타의 라마더 다 포함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주장이에요. 이 주장이 맞는지를 애플이 테스트하러 들어갔겠죠. 그래서 OK 사인 나면 가는 건데, 잠자는 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데이터 기업 GDS 홀딩스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 방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보시면 전차, 드론, 방공망으로 중동 아프리카 큰손 찾는 한국 방산. 그러니까 우린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수출기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방산 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봤을 때 이번 파동에서 방산주 한 종목 정도 있어야 되는데, 높이 올라간 게 좀 부담된다. 부담되면은, 제가 괜찮은 종목 골라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치약행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치킨보다 확실한 행복이에요. 치킨값보다 저렴합니다. 22,000원. 1시간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고, 라이브 오후 9시인데요, 내일. 이거 참여 힘드신 분들은 녹화 일주일 동안 보실 수 있거든요. 퇴근 후에 녹화 방송으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에어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K9 국산 엔진 테스트 완료됐다. 이집트까지 사업 본격화한다. 근데 이거는 어제도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한국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을 증진하고 있고, 뭐 트럼프가 계속 뭐 엄포를 놓고 있지만 뭐 방위산업 분담금 더 올려라, 방위비 분담금 더 올려라 하면 할수록 국방 산업은 더 증강되는 건데, 저는 트럼프 스타일에 맞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트럼프 스타일에. 우리 측 리더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국의 진출을 방어해주는 전초기지이고 왜 분담금을 더 내야 되냐. 분담금 더 내라 그러면 그냥 분담금 더 안 내고 거기에 규모에 맞는 미군만 남겨놓고 우리가 자력으로 국방 방어할게. 우리 그 돈으로 우리 전차랑 미사일 더 늘려가지고 우리 자력으로 할게 했을 때 깨갱하는 건 누구다? 미국이죠. 제가 맞는 말 했죠. 우리나라를 전진기지 삼아, 그죠? 중국에서 나오려는 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을 막아주고 있고요. 중국이 저쪽으로 돌려 나오는 것도 막아주고 있는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이 다 엉뚱한 데 쓰이게 된다. 살기 빡빡해질 겁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자꾸 이게 타이틀 보시면 여러분들 뭐 전전긍긍 하실 수 있어요. 미국 경제 강하다. 금리 인하 서둘 필요 없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죠. 경제가 강할 때, GDP 성장률이 좋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안 하고 차라리 동결해라.
동결하면 그게 호재인 거예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는 게 호재인 겁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금리 인하를 바라지 마세요. 그거 작전 세력들의 프레임입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좀 큰 시야로, 넓은 시야로 이렇게 두루두루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시학행에서 국내 주식도 괜찮은 종목, 똘똘한 종목 또 골라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치킨보다 확실한 행복이니까요. 많이 링크 댓글 더보기란에 걸어놨어요. 신청들 많이 하셔서 좀 재밌는 강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었습니다.